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업 트레이더를 꿈꾸는 이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인물인 로스 카메론의 전략을 심층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매매 기법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모멘텀 전략의 정수를 다루게 됩니다. 이 자료는 핵심 주인공인 로스 카메론의 워리어 트레이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매매 철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기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시장의 미세한 심리 변화를 어떻게 수익으로 치환하는지 그 논리적 과정을 추적할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이번 세션은 감정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검증된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모멘텀 전략은 단순히 운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라는 명확한 시장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시장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과 프로 트레이더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무기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로스 카메론은 성공 뒤에 숨겨진 차가운 분석과 뜨거운 실천의 기록을 슬라이드마다 하나씩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 현재 화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여정의 이정표이자 워리어 트레이딩 전략의 전체적인 서막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신을 워리어라 칭하는 트레이더들이 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용하는 코드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시죠.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나가는 승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모멘텀 트레이딩의 정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첫 문을 여는 이 슬라이드는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전문적인 학습의 시작점입니다. 현실적으로 데이 트레이딩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냉혹하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데이 트레이더가 꾸준히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먼저 2005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시장을 거래하는 1146개의 계좌 중 단 50%만이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는 2014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서 나타나는데 예측 가능하게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전체의 3%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트레이딩에 도전하는 사람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수익을 내지 못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스 캐머론의 놀라운 성과들이 매우 이례적이고 비전형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로스 캐머론 본인도 자신의 결과가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슬라이드를 통해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 대신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을 먼저 마주해야 합니다. 성공하는 3%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른 철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단순히 기법을 배우기 전에 시장이 얼마나 생존하기 어려운 곳인지 인지하는 것이 전업 트레이더로 가는 첫 걸음입니다. 로스 캐머론의 전략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러한 통계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은 절대 보장되지 않으며 대다수의 실패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이 우리가 이 전략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스 캐머론을 둘러싼 평가는 사실 극명하게 갈리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합법적인 트레이더로 인정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사기꾼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해서 약 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로스 캐머론은 리스크 고지의 적절성과 자신의 결과가 비전형적인 점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규제 당국은 그가 거둔 압도적인 수익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중요한 점은 FTC가 그의 실제 거래 수익이 진짜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로스 캐머론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비용보다 합의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라고 믿어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트레이딩 성과가 입증한 사실임을 강조하며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논란을 통해 트레이딩의 세계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성과가 누구나 똑같이 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의 전략을 살펴볼 때 이러한 법정 공방의 배경과 그가 주장하는 비전형적 성과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그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실적을 검증받으려 노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그의 전략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스 캐머런의 성장은 2017년도 1월 단돈 583.15달러의 소액 계좌로 시작한 작은 챌린지에서 비롯됐습니다. 화면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이 작은 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총 수익 1250만 달러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실적이 단순히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제3자 독립회계법인의 감사를 통해 엄격히 검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의 매매가 입증된 사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인 실적 감사를 진행하며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완만한 상승을 하던 계좌 곡선이 특정 시점부터 가파르게 솟구치는 모습은 복리의 마법과 전략의 일관성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트레이더들에게는 매우 비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검증된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전략과 리스크 관리가 동반된다면 소액으로도 거대한 자산을 형성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 슬라이드는 로스 캐머런이 시장에서 얻은 결과물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입증된 데이터에 기반한 실전 기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엄청난 수익 곡선을 만들어낸 그만의 핵심 매매 철학이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 희귀한 사례일지라도 실제로 구현된 이 수익의 궤적은 전업 트레이더를 지향하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수익의 진실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가져왔는지 그 논리를 파헤쳐볼 차례입니다. 철저하게 숫자로 증명된 이 기록을 바탕으로 그의 전략 속에 담긴 차가운 이성을 하나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로스 캐머런이 시장을 바라보는 핵심 관점은 주가가 감정에 의해 펀더멘탈과 극도로 단절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액티브 트레이더로서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인간의 감정에 휘말리는 대신 이를 역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정의합니다. 이 전략이 작동하는 구체적인 영역, 즉 니치는 세 가지 요소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유동주,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주식수 자체가 적은 종목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소형주, 시가총액이 작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주식을 선호합니다. 뉴스 촉매제, 실적 발표나 FDA 승인처럼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뉴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저유동주의 강력한 뉴스라는 촉매가 더해지면 폭발적인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하는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로스 캐머런은 바로 이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하는 짧은 구간에 불균형을 포착하여 수익을 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철학은 기업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폭발하는 그 찰나 역동성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명확한 기준을 통해 움직이는 주식만을 사냥하는 것이 그가 소액 계좌를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입니다.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즉 캔들스틱이라는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캔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시가와 종가의 범위를 나타내는 몸통과 해당 기간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나타내는 꼬리입니다. 몸통의 색깔은 그 기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녹색인 양봉, 반대로 낮으면 적색인 음봉이 되죠. 로스 캐머런은 몸통이 길수록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꼬리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예를 들어 윗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도세가 가격을 위에서 강하게 눌렀다는 뜻이고 아랫꼬리가 길다는 것은 매수세가 바닥에서 가격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캔들 모양 하나하나에 시장 참여자들이 느꼈던 공포와 탐욕이 그대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은 단순히 선과 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힘의 세계를 읽어내는 모멘텀 트레이딩의 기초입니다. 차트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도이지만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다음에 배울 복잡한 패턴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스 캐머런은 이 기초적인 캔들의 언어를 바탕으로 시장의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때 이 캔들이 어떤 싸움을 거쳐 지금의 모양이 됐는지를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언어를 익혔으니 이제 거장이 실제로 어떤 패턴에서 공격 타이밍을 잡는지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의 언어인 캔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이 캔들이 모여 만드는 구체적인 패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로스 캐머런은 차트에 나타나는 4가지 핵심 패턴을 통해 시장의 심리와 추세의 반전 가능성을 읽어냅니다. 첫 번째, 장대 양봉과 음봉. 몸통이 긴 캔들은 시장의 강한 확신과 심리를 나타내며 현재 진행 중인 추세의 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 도지.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이 패턴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의 우유부단함이나 곧 일어날 추세 반전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망치형. 하락 추세 끝에 긴 아랫꼬리와 작은 몸통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는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어 잠재적인 바닥을 형성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는 유성형. 반대로 상승 추세 후에 긴 윗꼬리와 작은 몸통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나 잠재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타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스 캐머런은 이처럼 캔들이 그리는 궤적을 대중의 심리가 어디로 쏠릴지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복잡한 보조지표 이전에 캔들 자체가 보여주는 이 단순한 신호들이야말로 트레이딩의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이제 기초적인 패턴을 배웠으니 로스가 매일 아침 어떤 기준으로 사냥감들이 될 종목을 골라내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스 캐머런은 모멘텀 전략은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고 매일 아침 어떤 종목을 거래할 것인가를 정하는 아주 엄격한 필터링 과정에서 시작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사냥감을 찾기 위해 반드시 체크하는 5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촉매제, 기업의 실적 발표나 FDA 승인처럼 주가를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감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뉴스가 있어야 됩니다. 낮은 유동 주식수,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1000만 주 미만인 종목을 선호하는데 이는 공급이 적은 수요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적정 주가 범위, 주로 3달러에서 20달러 사이의 주식을 거래하며 이는 소액 계좌로도 의미 있는 규모의 포지션을 잡기에 적절한 구간입니다. 최소 30% 이상 상승,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된 종목만 거래하며 전혀 움직임이 없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높은 상대적 거래량, 평소 거래량보다 최소 5배 이상 터진 종목을 찾는데 이는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이 해당 종목에 집중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로스가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가가 오른다고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급등할 확률이 가장 높은 특정 조건을 가진 주식만 골라내는 그의 선구안이 그의 수익을 결정짓는 셈이죠. 이 기준들은 그가 소액 계좌를 1200만 달러 이상으로 불리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른 사냥감을 언제 공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진입 패턴에 대해 다음 장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들어가는가입니다. 로스 캐머런은 주로 2가지 핵심 패턴이 완성될 때를 기다려 정밀하게 진입합니다. 갭앤고, 강력한 개장전 뉴스로 인해 전일 종가보다 훨씬 높게 시작하는 종목을 노립니다. 개장 직후 주가가 잠시 눌리는 풀백 구간이나 다지기 구간에서 첫 진입 기회를 포착합니다. 불 플래그, 주가가 수직에 가깝게 급등하여 깃대를 만든 후 거래량이 줄어들며 잠시 횡보하는 깃발 구간을 형성할 때를 주목합니다. 이때 응축된 에너지가 다시 폭발하며 횡보 구간의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진입 시점입니다. 플랫탑 돌파, 특정 고점 가격대를 여러 번 두드리며 넘지 못하다가 그 저항선을 강력하게 뚫고 올라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찰나의 모멘텀을 이용하는 공격적인 방법입니다. 로스 캐머런은 이 패턴들이 단순히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앞서 언급한 5가지 종목 선
선정 기준과 결합될 때만 승률이 극대화된다고 말합니다. 무턱대고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뉴스가 뒷받침되는 확률 높은 자리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핵심이죠. 이 패턴들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완성되므로 빠른 판단과 실행력이 필수적입니다. 수익성이란 단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엄격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 철저한 두 가지 규칙을 비즈니스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룰 1. 2대1 손익비. 모든 거래에서 기대 수익이 잠재적 손실의 최소 2배가 되는 지점에만 진입한다. 만약 손익비가 1대1이라면 승률이 50% 이상이어야 되지만 2대1 비율을 유지하면 승률이 33%만 되어도 손익 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룰 2. 포지션 사이징. 거래당 리스크를 전체 계좌 가치의 1%와 같이 고정된 금액으로 제한합니다. 손절 지점을 미리 정하고 리스크 허용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학적으로 계산하여 매수 주식수를 결정합니다.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히 수학에 기반해 결정을 내리는 프로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처럼 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리한 게임을 반복하며 손실을 통제하는 것이 이 전략의 진정한 핵심입니다. 리스크라는 방패가 튼튼할 때만 공격적인 수익 창출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변수인 트레이더의 심리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전략과 도구가 완벽해도 결국 실행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로스 캐머런은 심리 관리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습니다. 그는 트레이더가 겪는 심리 상태를 실패의 악순환과 성공의 선순환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 설명하는데요. 먼저 실패의 악순환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손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이성을 잃고 무모한 복수 매매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원칙을 어기는 매매로 이어져 더 큰 손실을 부르고 계좌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반면 성공의 선순환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입니다. 오직 승률이 가장 높은 A뿔 셋업에만 집중하여 진입합니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면 작은 성공 경험과 자신감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매매의 일관성을 확보해주며 결과적으로 계좌를 우상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기법보다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심리적 규율입니다. 로스 캐머런은 이 선순환의 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차트 너머의 숫자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점을 이 슬라이드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심리적 토대 위에 실제로 거장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3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스 캐머런은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는 과정이 결코 마법 같은 일이 아니며 체계적인 3단계 훈련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전문 영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마스터리의 길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구성합니다. 1단계 교육. 가장 먼저 검증된 전략을 세우고 캔들스틱이나 차트 패턴 같은 시장의 언어를 익히는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2단계 시뮬레이션. 실제 돈을 투입하기 전에 모의 거래를 통해 배운 지식을 실질적으로 기술로 전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시행착오와 실수는 반드시 이 안전한 환경에서 끝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3단계 규율, 수립한 거래 계획과 리스크 관리 원칙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기계적으로 따르는 최종 단계입니다. 그는 이 규율이야말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이들이 1단계에서 곧바로 실전으로 뛰어드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로스 캐머런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분한 연습과 철저한 자기 규율이 뒷받침될 때에만 시장이 꾸준한 수익을 내는 마스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3단계 프로세스는 그가 수천 명의 초보 트레이더들을 교육하며 정립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성장 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로스 캐머런의 전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현실적인 조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사항은 트레이딩이 매우 위험한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로스가 보여준 이 놀라운 성과는 결코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비전형적인 결과라는 점을 그는 거듭 강조합니다. 시장에서 성공은 그 누구에게도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진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공유하는 워리어 트레이딩 전략은 오랜 시간 공들여 입증된 방법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략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습량과 연습량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유혹이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규율을 지키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로스 캐메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든다면 통계가 말해주는 실패하는 다수에 포함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 트레이딩 여정에 단단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로스 캐머론의 모멘텀 전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